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단 하나뿐인 행정 멘토 HH 컨설트입니다. 자, 여러분 연말정산을 다 끝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어떻게 이용하셨나요? 저는 연말정산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조금 급여가 적으신 분이 올해 연말정산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의문을 가지시길래 함께 한번 요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국세청 홈페이지에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하고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가보면 근로자 소득세 공제 자료 조회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 메뉴에 들어가 보면 이 각 항목을 조회할 수가 있죠. 이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하나씩 조회를 해도 되고 한 번에 조회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조회를 한 다음에 이거를 PDF 파일로 한 번에 내려받은 것을 그 회사에 제출을 하면 회사에 담당하시는 분이 알아서 연말정산에 입력을 할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연말정산이 처리가 되는데 우리가 연말정산 때 무엇을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제 그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 나머지 그리고 또 자동으로 이 확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공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을 하셔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나는 공제될 것도 아무것도 없고 급여도 얼마 없는데 이 연말정산을 해야 되냐? 라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게. 즉, 총 급여가 1200만 원으로 나오는 분인데요. 1200만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이죠. 문제는 여기서 한 달에 소득세를 얼마씩 떼긴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시면 정확한 세금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200만 원이면 과세표준 기준으로 6%가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소득세가 6%가 적용이 되면 72만 원의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약 12만 원씩 아니죠. 매월 6만 원씩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이대로라면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거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 왜일까요? 이분은 뭐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드를 쓰지 않으시기 때문에 카드도 없고 뭐 의료비도 나가진 않고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도 끝났습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이런 경우 72만 원을 다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이 소득세 공제 신고서를 보면 어떻게 세금이 줄어드는지 그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자, 이게 세액 계산 결과인데 여러분들은 소득공제 신고서라는 파일을 보시면 이 내용하고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소득세액을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12만 원을 납부했다고 치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느냐?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돈을 받은 금액 12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우리에게는 근로소득공제라는 게 있어서 소득공제가 기본적으로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630만 원이 소득공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돈이 이제 570만 원이 남았죠. 자, 거의 절반 이상 이미 깎였기 때문에 아까 전에 12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세금이 72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36만 원도 안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가장 첫 번째 본인에 해당되는 인적공제는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인적공제는 얼마죠? 맞습니다. 150만 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150만 원이까지죠. 그리고 그 외에 특별공제가 있는데 뭐가 있냐? 건강보험을 내신 게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고 그게 합쳐서 이제 특별소득공제계에 들어가 되어 있고 이걸 빼니까 이제 35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35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 더 얼마나 깎일지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소득공제가 끝난 다음에는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죠. 만약 맨 처음 급여인 12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었을 때와 350만 원 정도가 과세 표준이 되었을 때는 세금이 대략 4분의 1 정도로 줄었을 겁니다. 네,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세 표준은 이렇게 되고
산출세액은 21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난다면 이분이 납부해야 될 세금은 21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2만 원을 이미 납부했으니까 9만 원만 더 내면 되겠죠? 그럼 이분은 세금을 더 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산출세액을 계산했더라도 아직 갈 길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인데요. 세액 공제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물론 아무것도는 아니었네요. 바로 이 보장성 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이 있었고 여기에 아무런 세액 공제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근로소득 세액 공제라는 걸 적용받을 수 있는데 제 기억상에 이게 최대 13만 원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1만 6천 원을 공제를 받고 그리고 보장성 보험료가 이제 9만 5천 원이다 보니까 거의 21만 원이 다 됐다고 생각이 됐는데 정말로 산출세액이 모두 공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박수가 나와야 되겠죠. 이분은 낼 세금이 없습니다. 게다가 원래 낼 세금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납부했던 12만 원은 돌려받게 되죠. 그래서 이분은 12만 원 환급이 예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연말 정산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내가 낼 세금을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깎아내는 재미가 있는 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뭐 올해 연말정산은 뭐 이미 끝나셨을 수도 있지만 다음 연말정산 때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공제받고 감면받아서 꼭 돌려받으시기를 이제 권장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액 공제나 소득 공제를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자,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단 하나뿐인 행정 멘토 HH 컨설트였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